자, 이번 시간에는 2018년도 지방직 9급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지방직 9급 대체적으로 어땠어요? 합격 점수가 좀 많이 낮았었죠? 그래서 문제 난이도가 어느 정도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거 감안하고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번 산업재해 통계 업무 처리 규정상 신체장애 등급별 근로 손실 일수. 이거 수업 시간에 했었는데 기억나나요? 장애 1급부터 3급까지 손실 일수 얼마였죠? 일단 기본적으로 이건 암기하셔야 되죠. 7,500일이에요. 그 다음부터가 좀 까다로워요. 그럼 당연히 1번은 맞는 말이죠. 아래 표 볼까요? 등급이 1급부터 14급까지 있는데 1급에서 3급은 7,500일입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줄어요. 조금씩.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상 여기에 있어서는 암기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암기를 해야 되지만 일단 문제 보기만 봐도 다 풀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1급부터 3급까지가 7,500일인데 2급이 6,500일이니까 틀린 게 돼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보기에서 몇 급까지 나왔어요? 5급까지 나왔는데 한 6급까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암기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1급부터 3급까지만 알았어도 사실 문제는 풀 수 있었습니다. 제가 책에는 없어도 수업 시간에 다 설명했었거든요. 이거 따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알 수 있었어야 되는 내용이었어요. 자, 2번 보겠습니다. 방사선 종류 중 투과력이 가장 강한 것부터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여러분들 이거는 약간 상식적으로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뭐가 제일 세요? 알파, 베타, 감마 중에서 감마가 제일 세죠? 그 다음에 베타, 그 다음에 알파. 이거는 이 정도 그냥 초등학생도 알 정도의 과학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누구나 다 풀 수 있어야 돼요. X선이 있죠. 우리 엑스레이 찍는 거. X선이 한 베타랑 감마 사이에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감마는 워낙 커요. 아예 그냥 차원이 다를 정도로 좀 센 선입니다. 이번 같은 경우 절대 여러분들 틀려서는 안 되는 문제예요. 이런 거는. 3번 보겠습니다. 맥그리거의 X이론과 Y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죠. Y이론 뭐예요? 밑에 한번 볼게요. 한마디로 뭐냐면 X랑 Y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X 저차원적 그냥 Y는 고차원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실 내용을 여러분들이 암기해 주시면 좋겠지만 내용이 많죠. 그래서 이것만 잘 X는 저차원적, Y는 고차원적이라고만 여러분들이 잘 암기를 해 주셔도 좀 외우기가 편해요. 저차원적인 거 뭐 있어요? 그냥 명령 통제, 그리고 나와 있죠. 저개발 국형, 그리고 뭐 경제적 보상체제 강화, 뭐 이런 것들이 다 X 이론에 관련된 내용이고, Y 이론은 뭐예요? 좀 더 고차원적. 그래서 선진국형이라고도 하고 자기 통제와 자율, 그리고 민주적 리더십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X, Y 사실 맥그리거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이거예요. 맥그리거의 무슨 이론이냐? 그럼 X, Y 찍어주면 되고, 더 확장돼서 어렵게 나온다고 하면 X는 뭐다? 그냥 간단한 거, 기본적인 거, 그리고 Y는 고차원적인 거라고 이렇게 골라주면 되겠죠. 그러면 볼게요. 딱 봐도 1번, 4번, 3번, 4번은 저차원적인 내용이 맞죠? 2번이 약간 고차원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물어보는 것은 뭐예요? Y 이론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2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돼요. (4번) 독성은 거의 없으나 화재 시 다량으로 발생하면 사람의 호흡 속도를 매우 빠르게 하여 호흡 증가로 인한 유독가스의 흡입을 증대시키며 허용 농도가 5,000ppm인 연소가스는? 독성은 거의 없대요. 그러면 얘네들 빠져야 되죠.
이것만 봐도 답 나와야 돼요, 일단. 그리고 일산화탄소는 허용 농도가 얼마예요? 되게 낮아요. 나와 있죠? 24시간 기준으로 시간당 10ppm, 8시간 기준으로는 20ppm 이상 농도가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뭐 이제 크게 문제가 생기거나 죽거나 하겠죠. 특히나 일산화탄소는 어디서 많이 나와요? 보일러 이런 데서 많이 나오잖아요. 불안전 연소로 인해서. 이산화탄소 농도 한번 볼게요. 1000ppm까지는 크게 이상 없어요, 사실. 지금 여러분들 그런 거 많이 들어봤죠? 지구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많이 높아졌다고. 예전에 비해서. 지금이 약 한 40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전 세계적으로 평균적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무 이상 없을 때, 그냥 맑을 때 한 400에서 45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1000까지는 이상 없고 5000 이상 되면 기절 또는 사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산화탄소가 그렇다고 해서 안전한 가스는 아니죠. 어디서 많이 사고 나요? 특히나 이 회사 같은 경우에서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 뭘로 많이 쓰냐면 소화 설비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유료 화재 같은 데 좋죠, 기계나. 왜냐하면 여기가 지금 회사라고 합시다. 그리고 아주 고가의 장비가 있어요. 막 몇십억 된 장비가 많아요. 불 나면 불 꺼야 되는데 뭘로 끄냐면, 뭐 소화기 분말을 뿌리던가 물을 뿌려버리면 이 기계가 상하죠. 그런데 한국은 어때요? 기계가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해요? 사람보다 기계가 중요하죠. 그래서 끌 때 보통 CO2 소화 설비가 많이 돼 있거든요. 근데 설비가 되면 어떻게 하냐면 딱 화재가 퍼지면 안 되죠. 그래서 만약에 불이 났어요. 그럼 자동으로 잠긴 다음에 CO2가 막 쏟아 나오거든요. 그러면 사람 못 도망가잖아요. 금방 죽어요, 바로. 한 1분도 안 돼요. 기절한 다음에 바로 죽거든요. 왜냐면 아주 고농도의 이산화탄소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최근에도 사고 나요, 이거는 계속. 큰 대기업 같은 데서 이런 설비들을 많이 갖춰 놓거든요. 그래서 사고 나고 항상 써 있어요. 절대 출입 금지. 또는 만약에 작동 시 빨리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찰나에 사람이 기절할 수도 있으니까 매우 독성이 없다고 하나 농도가 높아지면 위험하고, 그냥 아파서 죽는 건 아니에요. 숨 쉬잖아요. 바로 그냥 기절한 다음에 그냥 죽어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다치는 사람 보면 시체도 깨끗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기계도 깨끗해요. 그 공기만 날아가면 멀쩡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설비나 회사에서 좀 많이 쓰이는 설비다. 그래서 사람이 이걸로 인해서 사고 나는 경우도 1년에 몇 건씩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가스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되게 솔직히 무섭다고 봐요, 이산화탄소. 많이. 다음 보겠습니다. 안전관리의 기본 원칙과 재해 발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인물과 가해물 우리 배운 거 기억나나요? 기인물과 가해물도 중요하고 제가 책에도 실어놨죠. 가장 큰 차이는 뭐예요? 가해물부터 볼게요. 가해물. 가해물은 뭐예요? 직접 사람에게 피해를 가한 물체를 가해물이라고 하고, 기인물은 뭐예요? 재해를 가져오게 한 근원이 되는 장치거든요. 일단 가해물만 알아두면 되죠. 이거는 뭐에 대한 뜻이에요? 기인물이 아니라 가해물에 대한 뜻이죠. 직접 피해를 가한 거는 가해물이다. 정답 4번입니다. 한 번 더 볼까요? 하인리의 제 단계는 몇 단계예요? 5단계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까지만 잘 한번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6번 볼게요. 위험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산업안전관리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기억, 니은에 해당하는 용어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한번 볼게요. 그냥 이거 읽어보면 여러분들 사실 풀 수 있어야 돼요. 기계, 설비 등의 기능이나 이상 유무, 안전 기준과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는 행위. 이거 뭐예요? 안전 점검이죠. 안전 점검 어떻게 해요? 뭐 수시 점검, 일상 점검, 정기 점검 이런 거 하죠. 그래서 사실 6번 같은 경우에 읽어보면 여러분들 다 알 수 있는 문제일 겁니다. 유해, 위험 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는 안전검사다. 그래서 뭘로 보면 돼요? 사실 이 일상적, 정기적, 임시적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점검인 거 알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뭐 6번 같은 경우에는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7번 볼게요.
테러도 거의 이제 한 문제씩 나오죠. 아직까지 한국은 테러에 있어서 안전한 나라라고 하지만 그래도 또 모르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일단 한국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예 테러 재난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선 관련된 부서도 많죠. 이런 것들 뭐 영화 보면 맨날 나오잖아요. FBI에서 무슨 막 아랍 사람들 막 이렇게 잡아서 하고 영화에서도 막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패러디로 해서 막 아랍 사람들 많이 테러하는 거 나오죠. 아직까지 한국은 이상이 없다고 하지만 저는 이제 앞으로 잘 모르겠어요. 1번 볼게요. 테러 단체란 어디서 정하는 단체예요? 유엔에서 정하는 단체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한번 4번 볼게요. 자, 테러 설명하면서 테러 관련법은 누구령이라고 했었죠? 국무총리령이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행안부 장관이 아니고 국무총리다. 그리고 2번 해양에서 발생하는 것은 누가 한다? 해양경찰청 장관이 한다. 3번 볼게요. 테러 경보는 4단계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암기를 해주세요. 지금 뭐뭐다 관심주의 경계 심각 4단계로 구분을 한다. 그래서 테러에서 나오는 것 제가 뭐라 그랬죠? 2번 정의 잘 보라 그랬죠. 그 다음에 주체해 본 다음에 그리고 나올 수 있는 거 이거 테러 경보 단계 이런 거 나올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기억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정답은 1번이죠. 테러 단체란 유엔이 지정한 단체를 말합니다. (8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정밀 안전 진단을 실시해야 되는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해설 보면 되게 많아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보면 1번부터 해서 어디까지 있어요? 8번, 9번까지 있죠. 되게 많은데 제가 자주 나오는 부분이라고 해서 이거 외우라고 했었습니다. 건물은 몇 층? 21층이에요. 21층. 그리고 터널은 1000m 이상. 제가 딱 이거 2가지 말했었거든요. 자주 나온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수업을 잘 들으셨던 분들은 알 수 있을 거예요. 3번이 틀렸죠. 그러면 뭐예요?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일단 뭐예요? 15층은 아니고 몇 층이다? 21층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잘 골라줄 수 있어야 됩니다. 9번 분진 폭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분진 폭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분진 폭발이 뭐예요? 분진 폭발. 자, 그래서 수업 시간에 한번 설명했었죠. 분진 폭발을 일으키는 물질 해가지고 뭐가 있었어요? 금속분 그리고 뭐 밀가루. 또 뭐가 있냐면 뭐 담뱃재 같은 경우에도 막 가루 있잖아요. 모아놓으면 폭발할 수 있고 이런 미립자 같은 경우에도 폭발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금속은 철 같은 경우에 금속은 불에 타지 않죠. 그런데 가루 상태로 있을 때 표면적이 증가하기 때문에 불날 수 있는데 아주 반응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폭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분진의 휘발 성분이 많을수록 폭발이 당연히 쉽겠죠. 이건 당연한 소리고. 가스 폭발에 비해서 폭발 압력과 연소 속도가 작아요. 가스는 어때요? 순간 가스랑 분진이랑 가스는 어떻게 폭발하는지 아시겠죠? 그냥 순간 팍 폭발하잖아요. 그런데 주의하실 게 뭐냐면 이거 한번 볼게요. 가스 폭발에 비해서 연소 시간이 길고 발생 에너지가 커서 파괴력은 오히려 크다. 뭐냐면 여러분들 물질의 상태 알죠? 고체, 액체. 어느 물질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기체 상태로 변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체에서 기체로 변해버리면 일단 많은 부피 증가가 이루어진 거죠. 한마디로 뭐예요? 같은 양이면 기체가 어마어마하게 부피가 더 크죠, 고체보다. 한마디로 이 공간 안에
똑같이 폭발하는 분진이 있고 가스가 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가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더 빨리 불 붙어서 폭발해버리겠죠. 그렇지만 에너지는 뭐가 더 많아요? 고체 상태로 있을 경우 에너지를 훨씬 더 많이 갖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발생 에너지는 분진 상태일 때 훨씬 크다. 한마디로 뭐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공간 안에 폭발을 했어요, 가스가. 그러면 1kg가 폭발했다고 하면 이 상태에 분진이 있으면 한 100kg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같이 폭발을 하더라도 고체 상태로 있을 때는 더 뭉쳐있잖아요. 그래서 더 많은 거예요. 더 많으면 발생 에너지는 더 크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휘발유 있죠. 휘발유 불 붙여보신 분 있나요? 불 붙이면 어떻게 돼요? 그냥 불 붙여 이렇게 그냥. 그런데 휘발유가 증기 상태로 있으면 폭발해버리죠. 근데 어떻게 돼요? 폭발하면 뻥 폭발하고 말죠. 그런데 기름 상태에서는 계속 불 붙잖아요. 한마디로 뭐예요? 한마디로 2번 보면 폭발 압력은 당연히 기체가 더 큰데 가스 폭발이 더 큰데 에너지 자체는 분진 상태. 한마디로 액체 고체가 될수록 더 많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과학적으로 생각하면 좀 이해가 여러분들 되실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 마지막 한번 볼게요. 분진의 비산에 의해서 2차, 3차 폭발로 이루어질 수 있다. 보통 가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가연성 가스가 있어요. 한번 폭발 싹 하고 나면 다 터지고 말죠. 그런데 분진 같은 경우에 폭발했어요. 그런데 여기 또 쌓여있는 분진이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넘어지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2차, 3차로 뻥 터지고 뻥 터지고 뻥 터지고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진 폭발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다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길 바라고, 분진 폭발을 일으키는 물질 같은 경우 여러분들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뭐 있었죠? 금속분, 밀가루, 황분. 이게 대표적인 물질 3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나 그런 밀가루 같은 그런 거 가루 만드는 음식 가루 같은 만드는 공장에서도 폭발 사고가 일어날 수 있어요. 뭐 때문에 일어나냐? 담배 피거나 그러면 사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10번) 보겠습니다. A 사업장에서 10건의 재해가 발생하여 다음과 같은 안전활동을 벌였다. 매일 평균 1000명의 근로자가 8시간 월 25일 근무하였다면 안전활동률은, 그래서 우리가 안전활동률에 대한 식을 알고 있어야 되죠. 뭐냐면 근로시간수 곱하기 총 근로자 수. 그냥 안전활동한 모든 건수를 말해요. 곱하기 얼마를 하면 돼요? 10의 6승이죠. 그러면 어떻게 계산해요? 근로시간수 얼마예요? 1000명의 근로자가 8시간 월 25일 근무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계산해요? 식을 다시 쓰면 8 곱하기 25일 근무했죠. 근데 몇 명이에요? 1000명이죠. 그 다음에 총 건수 이거 다 더하면 돼요. 그럼 몇 건이에요? 12 더하기 10 더하기 20 더하기 8 더하기 50 다 더하면 몇 건 나오죠? 100건 나오죠. 100건. 그러면 이거 다 여러분들 계산기를 가지고 풀 수 있을까요? 이거? 계산기 안 가지고 약분을 하실 줄 알죠? 여러분들? 이거 날아가면 여기서 3개 빼주면 되죠. 이런 식으로 다 계산하면 얼마가 나와요? 정답 50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한번 식은 다 주어졌죠? 한번 계산해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다음 100이에요. 그러면서 이거 곱하기 10의 6승 하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한번 풀어보시면 될 거예요. 안 그러면 이거 빼고 이거 10 남고 또 25 곱하기 8이 얼마예요? 200이죠? 그래서 계산해보시면 딱 50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안전관리론에서 산업재해 계산하는 문제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우리 공무원 시험 볼 때 계산기 못 가지고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풀 수 있을 문제를 주어져요. 사실 여기서 어느 정도의 수학적인 계산 방법도 필요하죠.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따로 한번 풀어보세요. 약분도 한번 해보시고.
11번 대량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 치료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시행하는 중증도 분류 중. 볼게요. 생존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호흡이 없는 무반응 상태의 지연 환자를 나타내는 색은. 그래서 일단 5가지로 구분하죠. 어떻게 구분해요? 백색, 녹, 황, 적.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냥 백색, 녹색은 좀 안전하죠. 흑색은 그냥 이미 사람 죽었을 때 보통 무슨 색을 표현해요? 검은색을 하죠.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한마디로 뭐예요? 무반응 상태. 거의 그냥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경우 흑색으로 표시합니다. 흰색은 뭐예요? 그냥 사실상 크게 이상 없는 경우예요. 이제 황색부터 이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흰색은 거의 이상 없는 경우, 녹색은 그냥 간단한 응급처치, 황색은 뭐예요? 병원으로 가면 그냥 바로 치료할 정도, 적색은 그냥 병원 가서 바로 치료 안 하면 위험할 정도, 흑색은 이미 그냥 거의 죽은 경우. 이렇게 여러분들이 5가지 단계로 구분하면 되는데, 색! 이쪽으로 갈수록 좀 위험한 색이죠.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 수 있겠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11번은 뭐예요? 이미 거의 죽은 거죠. 그러니까 정답 3번 흑색으로 여러분들이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2번 CRP와 CPR과 AED 뭔지 아시죠? CPR은 뭐예요? 심폐소생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예비군이나 민방위 때 맨날 교육을 받으니까 다 무슨 내용인지 아실 거고, 여성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그냥 이렇게 누르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AED는 뭐예요? 자동 제세동기라고 해서 사람 많은 곳에 어디든지 다 있죠. 일단 여러분들이 아무리 심폐소생술을 한들 AED가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이거 교육 받으신 분들은 당연히 상식적으로 알 거예요. 자동 제세동기 할 때 심폐소생술 하면 안 돼요. 해봤자 소용도 없고, 사실 여러분들 AED 교육을 받아보셨는지 안 받아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받을 때 그 이야기예요. 사실상 CPR은 큰 의미가 없다. 그냥 CPR 할 시간에 30초 내로 이거 붙이는 게 더 빨라요. 더 잘 되고. 그리고 CPR 같은 경우는 어때요? 진짜 사람 갈비뼈가 으스러질 정도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실제로 그냥 이렇게 예비군 가서 장난식으로 하는 거 말고 실제로 해보잖아요. 아무리 힘센 남자건 운동을 많이 했던 남자도 30초 이상 하면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 원래 번갈아 가면서 해야 돼요. 2명이서. 정말 이렇게 세게 30초만 하잖아요. 힘들어서 못하고 힘이 더 이상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보다 AED가 빠르고, 추가적으로 AED 누구나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붙여요? 이 모양 기억하라고 했었죠. 이 모양 뒤에서 누가 앉는다고 했어요. 여기랑 여기예요. 이렇게 왼쪽은 아래, 오른쪽은 위에. 이렇게 뒤에서 누가 이렇게 앉는다고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갖고 여기랑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세동기 붙이는 방법, 어디다 붙이는 방법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냥 키면 돼요. 전원 킨 다음에 붙인 다음에 키면 되고, 이거 뭐지? 환자한테 붙인 다음에 켰을 때 떨어져야 돼요. 환자한테. 전기 옮을 수도 있습니다. 아주 고전압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동 제세동기 같은 경우에 사용하는 방법 같은 경우 여러분들 알아두시는 것도 괜찮아요. 예전에 4번 같은 경우에 왜 나왔냐면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여성분들한테 사용했는데 성추행이다. 최근에 이런 뭐 젠더 문제가 많잖아요. 문제가 있었는데 요새 이런 걸로 사용해서 사람 구급 목적으로 하면 이런 거 처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 쓰러지잖아요. 그러면 이거 바로 해가지고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3번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 영상 제3류 위험물에 해당하는 것은. 그래서 이거 역시 바로바로 우리가 정답 골라줄 수 있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정린 몇 류예요? 정린 제2류에 들어가요. 칼륨은 3류, 염소산 염류는 1류, 유기과산화물은 제5류 위험물입니다. 그럼 정답 2번이죠. 이 위험물 같은 경우에도 꼬박 몇 문제씩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칼륨의 지정수량은 얼마예요? 지정수량은 10kg이죠. 그리고 3류에서 특히나 한번 보고 갈까요? 칼륨, 나트륨, 그리고 7급에서는 리튬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3가지 정도는 물질 특성 한번 간단하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칼륨과 나트륨, 리튬. 칼륨, 나트륨은 위험해서 그러고 리튬은 많이 쓰이죠, 2차 전지로. 그래갖고 첫 번째로 뭐냐면 불꽃색. 불꽃색은 보라색, 노란색, 빨간색. 세 개 다 반응식은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뭘 볼까요? 반응성은 더 커요. 제일 세요. 이쪽으로 갈수록 세져요. 그래서 칼륨 같은 경우에는, 칼륨,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지구에는 공기가 있잖아요. 그냥 꺼내놓으면 바로 타버려요. 바로 산화해버립니다. 그래서 존재하지 않아요. 삼류가 무슨 물질이죠? 자연 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이죠. 칼륨 같은 경우에는 둘 다예요. 칼륨, 나트륨은 그냥 꺼내놔도 지 혼자 불 나던가, 안 그러면 물에 집어넣으면 타버립니다. 물에 집어넣으면 참고로 그냥 타는 게 아니고 막 폭발하면서 타요. 막 씩씩거리면서 막. 그리고 또 뭐 있을까요? 반응성이 너무 세가지고 석유 속에 보관해요. 석유 다 비슷해요. 칼륨, 나트륨, 리튬 전체적으로. 그리고 물과 만나 가연성 가스인 수소를 전부 다 발생시킵니다. 그럼 뭐가 위험해요? 물 만나면 가연성 가스인 수소를 발생시키죠. 그러면 물과 만나면 안 그래도 타는데 거기다 수소가스까지 발생하니까 더 그냥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위험하다. 리튬은 어디에 쓰여요? 2차 전지의 원료로 많이 쓰입니다.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지금 핸드폰, 스마트폰 있죠? 거기 안에 전부 다 리튬 배터리 들어가요. 그래서 막 그런 거 혹시 영상 보셨나요? 핸드폰 배터리 폭발한다? 여기 충격을 가하거나 뾰족한 거로 찌르잖아요. 그럼 바로 꺼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반응해갖고 폭발해버려요. 불나거나. 그래서 아주 위험하죠. 이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되고, 나중에 또 수업 시간에 나오는 거, 시험 문제 나오는 거 있으면 추가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4번) 생물 무기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생물 무기 뭐예요? 생물 무기, 남자분들 특히나 뭐 군대 갔다 오신 분이나 예비군 가면 이런 거 훈련 많이 받죠? 북한이 많이 쏜다 맨날 이런 소리 하잖아요. 많이 갖고 있다, 뭐 몇천 톤을 갖고 있다. 일단 이런 거 뭐 있어요? 대표적으로 탄저균 같은 거 있죠. 그냥 이런 거 생물 무기 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금방 죽죠. 근데 금방 죽거나 며칠 뒤에 죽거나 하죠. 한번 볼게요. 옳지 않은 것은 극미량으로 치사량이 될 수 있죠. 감염이 되면 스스로 번식, 확산하죠. 그래서 이런 감염병 무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사람 한 명 옮으면 주위 사람들 다 이렇게 옮아가잖아요. 전부 다. 그리고 4번 시간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초기에 감지하기가 어렵다. 보통 잠복기가 있는 경우 있죠. 그래서 갑자기 발병 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피해 발생이 자연 발생적인지 인위적인지 구별하기가 쉽지는 않죠. 뭐 때문에 그래요? 생물 무기인지 안 그러면 그냥 자연에서 발생한 감염병인지 좀 구분하기 쉽지는 않죠. 보통 이런 감염병 언제 많이 생겨요? 우리 재해에서. 홍수 같은 경우 발생하면 감염병 같은 것도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15번도 별표 한번 칠게요.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예 여기에 있는 부분을 완벽하게 숙지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자동차의 운행 속도죠. 운행 속도 같은 경우에도 좀 자주 나온 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같은 경우에는 혹시 여기서 운전하시는 분은 많이 안 계시죠, 사실? 아직 뭐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 나이도 그렇고 아직 뭐 직장을 많이 오래 다니신 분도 안 계시니까 운전하는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이게 만약에 운전 많이 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쉬울 수 있어요. 그냥 다 일반 도로에서는 몇 킬로로 써 있고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는 몇 킬로 다 써 있거든요, 이렇게. 근데 운전 안 해보신 분들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일단 볼게요. 일반 도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도로를 말해요. 고속도로 빼고. 그리고 2번 한번 볼게요. 자동차 전용 도로라고 써 있는 거 혹시 아시나요?
고속도로는 아닌데 자동차만 갈 수 있는 도로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전용 도로라고 써 있어요. 그것도. 그래서 고속도로랑은 약간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문제 말고 해설부터 볼게요. 일반 도로는 얼마예요? 매시 60km 이내입니다. 최고 속도가. 근데 여러분들 이거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어떤 도로는 제한속도 60인데 어떤 도로는 80까지 되어 있는 경우 있죠. 어떤 걸로 구분해요? 편도 2차로. 한마디로 뭐예요? 중앙선 이렇게 있고 양쪽으로 가는 도로 있죠. 1차선 편도 2도로. 여기는 60이에요. 그런데 이런 도로 있잖아요. 이 2차로 이상이죠. 이런 도로에서는 얼마다? 80까지 할 수 있다. 그래서 일반 도로 여러분들 잘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일반 도로는 60이다. 그런데 편도 2차로 이상인 도로에서는 80km까지 갈 수 있고 자동차 전용 도로는 매시 90km예요. 고속도로랑 달라요. 자동차 전용 도로라고 따로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뭐예요? 돈 내죠. 자동차 전용 도로는 돈 내는 데도 있고 안 내는 데도 있지만 좀 그런 도로가 있어요. 최저 속도는 얼마다? 30km다. 최저. 다음 이제 고속도로 볼게요. 고속도로. 편도 1차로 고속도로에서는 매시 80km, 최저 속도는 50이다. 일단 여러분들 이거 암기해 주세요. 고속도로에서 최저 50이에요. 속도. 그런데 여러분들 편도 1차로 고속도로 본 적 있나요? 하나만 있는 거? 못 봤죠? 예전에 그거 있었어요. 88 고속도로 광주에서 대구까지. 거기 가운데 분리대도 없었고 그냥 사람들 지금까지 제일 많이 죽은 고속도로가 거기거든요. 사고 많이 나고. 근데 지금은 많이 이제 공사를 했죠. 지금 거의 없다. 그래서 나번 잘 보시면 돼요. 거의 다 2차로 이상이죠? 100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답은 한번 볼게요. 나무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120km까지 할 수 있는 경우 있죠. 일단 지금 어디냐면 중부고속도로가 110이에요.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서울에서 천안까지는 110입니다. 그래서 100인데 최대 얼마까지 할 수 있다? 120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 보셔야 되고 다음 볼게요. 최고속도의 100분의 20 한마디로 최고속도의 80%로 운행해야 되는 경우는 뭐예요? 비 올 때 눈이 20mm 미만 쌓일 경우 그리고 최고속도 반 줄여야 되는 경우는 뭐예요? 가시거리 100m 이내路面이 얼어붙은 경우 그리고 눈 많이 왔을 때 20mm 이상 왔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지금까지 말한 거 있죠? 1번, 2번과 고속도로 그리고 속도를 줄여야 될 때 여러분들 이거 전부 다 암기를 이 문제를 통해서 해주세요. 속도 같은 경우에는 자주 나오죠. 그런데 생각보다 여러분들 암기하기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냥 이게 생각해 보시면 되죠. 그리고 우리가 많이 대중교통이건 뭐건 차고 많이 타고 다니니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문제 한번 볼게요. 일반 도로 60 맞죠? 편도 2차로 이상이니까 80 맞죠? 자동차 전용 도로 90 맞죠? 최저 30 맞고 비가 내렸어요. 그러면 100분의 20을 줄여야 되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눈이 20mm 이상 쌓일 경우에는 100분의 50 줄인 속도로 운행하는 거 맞죠? (16번) 보겠습니다. 원자력 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제 대책법상 방사선 비상 계획 구역 설정에 대한 기준으로 옳은 것은 그래서 방사선 비상 계획 구역 설정에서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으면 돼요. 예방적 보호 조치 구역이랑 긴급 보호 조치 계획 구역 이렇게 해서 예방적은 얼마예요? 나와 있죠? 여기 3km 이상 5km 이하. 긴급은 얼마예요? 긴급은 20에서 30으로 나와 있죠? 그러면 맞는 게 뭐 있어요? 맞는 것은 4번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문제 옆에다가 이거 쓴 다음에 이것만 암기해 주시면 편하겠죠? 예방 나오면 3에서 5, 긴급 20에서 30. 제가 볼 때 지방직 이번 9급에서 제일 어려웠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나올 줄 몰랐어요.
굴착 공사 표준 안전 작업 지침. 솔직히 이거 자신 있게 말하는데 안전 관리 강의하는 사람 저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이건 몰랐을 거예요, 사실 이런 거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다, 이런 문제 나오면 다 몰라요, 사실 이런 거는. 한마디로 이런 거 왜 내죠? 난이도 조절 용어로. 안 그러면 왜 내죠? 그냥 출제자가 심심해서 낸 거라고 보시면 돼요. 다른 과목들 같은 경우에도 막 이상한 문제 나오면 막 욕하고 그러잖아요, 강사들이. 그러니까 그런 문제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냥 나왔던 문제니까 여러분들 문제를 통해서만 그냥 암기를 해줄게요. 17번 굴착공사 표준 안전작업 지침상 토석 붕괴의 내적 원인에 해당하는 것은 세 가지가 있죠. 절토 사면의 토질 암질, 성토 사면의 토질 구성 및 분포, 토석의 강도 조화.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여러분들 공부 어떻게 한다? 이런 문제 있으면 그냥 문제를 통해서 넘어가고, 앞에 나왔던 중요한 거라고 했던 것만 여러분들 잘 암기해 주시면 된다 그랬죠? 이런 것들은 다시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고 다음에 어떻게 이상하게 나올지도 몰라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는 알아서 그냥 잘 판단을 해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8번 볼게요. 라스무센의 인간 행동 수준 분류 중 다음의 특징을 갖는 단계는? 라스무센은 인간 행동을 세 단계로 구분을 했습니다. 첫 번째 지식 기반 행동, 두 번째 규칙 기반 행동, 세 번째 숙련 기반 행동. 한번 볼게요. 규칙 기반은 뭐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산업 안전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산업 현장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산업 현장에서 일상적인 반복 작업 등으로 경험에 의해서 판단하고 행동 규칙 등에 따라서 반응하여 수행하는 기반 행동. 만약에 내가 근로자인데 매일 같은 일을 해요. 매일 그냥 청소 작업만 해요. 그런데 어떤 기계 청소 작업을 하는데 뭐가 잘못됐어요. 그러면 경험했던 게 있겠죠. 그래서 일정한, 만약에 여기 뭐가 껴서 이물질이 껴서 안 되는 것 같은 경우는 일정한 규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에 따라서 행동하는 게 규칙 기반이고, 숙련 기반은 뭐예요?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건데, 일단 이거는 뭐죠? 지식 기반 행동이라고 해서 여기 단계에서 하는 거죠. 특수한 상황에서 의사결정, 한마디로 뭐예요? 자기가 이때까지 경험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숙련 기반이랑은 뭔 차이냐면 약간 그냥 긴가민가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확실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게 지식 기반 행동이고, 여기서 나타내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단계죠. 그래서 2번 지식 기반 행동 단계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일단 세 가지는 뭐예요? 지식 기반, 규칙 기반, 숙련 기반이죠. 그런데 이런 부적절한 추론이나 이런 것들은 숙련 기반에서는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정답 2번으로 잘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9번 산업안전보건 법시행 규칙상 안전보건 개선 계획을 수립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서 제131조에 나와 있습니다. 안전보건 개선 계획 수립 대상 사업장 등 해서 7번 항에 나와 있죠. 1번 뭐라고 나와 있어요?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그리고 2번에 산업재해율의 2배 이상인 사업장, 그리고 직업병에 걸린 사람이 연간 2명 이상 인데 뭐예요? 근로자 1000명 이상일 경우에는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4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작업 환경, 불량, 화재, 폭발 또는 누출, 사고 등으로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사업장. 그래서 1, 2, 3번은 전부 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 4번이죠. 이제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 또 나왔죠? 소방시설의 종류 중 정보설비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일단 여러분들 경보설비 가가지고 이거 한번 밑줄 쳐서 체크를 해주세요. 자동화재 탐지설비, 비상방송설비, 자동화재 속보설비. 이 세 개가 경보설비 중에서 제일 잘 나와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나오는 거 이제 세 가지 알겠죠?
근데 일단 무선 통신 보조 설비는 어디에 들어가요? 소화 활동 설비에 들어간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5번에 소화 활동 설비 중요하다고 했었잖아요. 그거랑 경보 설비랑 소화 설비 중에서 물 분무 등 소화 설비가 중요해요.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일단 왜냐면 소화 설비는 여러분들이 잘 틀리진 않아요. 볼게요. 한번 가본의 소화 기구, 소화 설비인 거 알겠죠? 나본의 자동 소화 장치, 소화 설비겠구나. 옥내 소화전, 옥외 소화전, 스프링클러 당연히 소화 설비인 거 알겠죠? 그래갖고 이거는 사실 틀리진 않습니다. 잘. 그래서 헷갈리는 게 뭐냐면 경보 설비랑 여러분들이 소화 활동 설비를 약간 헷갈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만 잘 보시면 되고, 4번에 소화 용수 설비 있잖아요. 이건 소화 설비는 아닙니다. 잘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헷갈려 하시는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소화 용수 설비는 따로 있어요. 그래서 소화 설비에 들어가지는 않는다. 그래서 정답은 뭐예요? 3번 무선 통신 보조 설비죠. 이거 같은 경우에도 문제 자주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이거 통째로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암기를 해주시는데 제가 말했던 우선순위 위주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책 같은 경우에도 난이도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는 있으나 여러분 어때요? 한 두 문제 정도는 제외하고 어쨌든 우리 다 배웠던 내용이 있잖아요. 좀 복잡하게 있긴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안전관리론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해요. 점수 잘 못 받는다고 하지만 공부를 이렇게 충분히 하시고 기출문제 많이 풀어보시면 85점, 90점 정도는 난이도 어렵다고 하더라도 다 맞을 수는 있어야 돼요. 여기서 점수 많이 받는 게 제가 볼 때는 다른 좀 어려운 과목에서 점수 많이 받는 것보다는 좀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특히나 오답 정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